대전시립미술관 학예무사 김민기입니다. 저는 1997년부터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. 지금까지 한 23년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아요. 한 46번 정도 전시를 기획을 했고, 대전시립미술관은 이제 그 대전미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고 그 외부로 좀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술관입니다. 그 중에 대전미술의 지평 전시를 했었었는데, 마침 이제 그때 그 운산 조평희 선생님하고 퍼포먼스를 하시는 안치인 선생님하고 이 두 분을 모시고 지평이라는 전시를 했었습니다. 그때는 이제 그 조평희 선생님 작품 이제 수묵화죠. 이제 그 작품들을 많이 출품을 해 주셨고, 또 대전 하면은 그 퍼포먼스의 성지와 같은 지역입니다.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좀 했었었는데, 그때 대전의 그 대표 퍼포먼스 작가로 활동했던 안치인 선생님하고 같이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또 그리고 그 대전의 100년 미래 시작이라는 전시를 했었어요.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근대 도시이다 보니까 그렇게 역사가 좀 길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 각 대학교에 그 미술대학이 그 생기고, 그 미술대학교에 많은 그 서울 그 작가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교편을 좀 잡으셨어요. 그때 마침 이제 그때 모건대학교 미술대학이면은 윤양자 그 여류 조각가, 최초의 여류 조각가죠. 서울에 계셨던 그 운산 조평희 선생님을 모시고 그 같이 후학들을 좀 양성하고 했었습니다. 그 모건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, 그 한남대학교, 배재대학교, 그 초창기에 그 교편을 잡으셨던 분들이 바로 대전미술의 초석을 다졌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전시를 기획을 했고, 그때 운산 조평희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. 대전시립미술관 옆에 바로 그 대전 정부 청사가 있어요. 그 가운데 가면은 큰 홀이 있는데요. 열린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. 미술관이 아닌 그 다른 공간으로 좀 나가서 전시를 하는 프로젝트였었는데, 그때 운산 조평희 선생님하고 배재대학교에 계셨던 그 서양화가 김치등 선생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전시를 했었어요. 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게, 그 두 분 작가분들을 소개를 하는데 한 분은 키가 작으시고 한국하시고 운산 조평희 선생님이셨고, 그 바로 옆에는 키가 180이 넘는 좀 등치가 좀 크신 서양화 전공이셨고,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작품 이제 소개를 딱 하는데, 한 분은 동양화고 한 분은 서양화인데 그 겉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이신 거예요. 근데 작품을 또 보니까 조평희 선생님은 좀 큰 그림, 되게 웅장한 그 계룡산의 어떤 산세를 표현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선보이셨고, 김치등 선생님은 또 반대로 서양화이면서 아주 그 작은 작품,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몽글몽글한 또 산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, 그 작가분들 그 겉모습하고 작품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. 그래서 좀 그거를 보면서 한참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조평희 선생님은 그 다른 그 수묵화 작가분들하고 좀 다릅니다. 뭐냐 하면은 그 밑점 산수라든가 아주 그 섬세하게 그려내는 어떤 필법을 사용하는 작가들이 꽤 많고, 또 수묵화가 또 그 작가분들 중에서는 또 현대적인 어떤 파인아트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조평희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어떤 기계적인 어떤 필법을 사용한 것이 좀 아니었고요.
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떡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기교가 없는 그 먹의 그 순수한 그 자체로 붓이 내 던져지는 대로 그 큰 화면을 좀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작업실에서 좀 많이 봤어요. 근데 그 조평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몸집이 좀 왜소하시거든요. 그런데 어디서 저렇게 에너지가 그 열정이 저렇게 뿜어 나오셨는지 참 지금도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느 것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 자체가 자연인 같은 그리고 어떤 기교도 하지 않고 먹이라는 그 순수한 그 필법으로 웅장한 그런 산세와 큰 화면을 그린다는 것이 좀 오히려 그 한국 미술 안에서 제일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. 학예연구사 큐레이터로 일하는 측면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좀 할 것 같은데요. 뭐냐 하면 대전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대전 미술을 정립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일반 시민들 관람객들한테 대전 미술을 좀 알리고 그 교육하고 또 보여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 충실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그 외롭게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바로 큐레이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미술관에 있으면서 이거 한 가지만 좀 지키려고 그래요. 작가가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있는 겁니다. 작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관심 가져주고 전시 기획하고 또 그분들이 좀 그 작가분들이 커나가는 그 모습을 좀 보면 상당히 좀 조용하게 좀 흐뭇하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그렇게 그 마음대로 꾸준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그 오랜만에 좀 작업실에 좀 이렇게 갔었는데 수염을 좀 많이 기르셨더라고요. 누구나 다 이제 그 스승과 같은 또 다른 작품들도 계속 영향도 많이 받으시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한국 수묵화에 좀 많이 영향을 끼친 중국의 이제 그 재백석 같은 그런 모습, 그 재백석도 수염이 상당히 길거든요. 재백석을 좀 그 작품 속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